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황삭은 가공의 초기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삭 가공을 하기 전에 가공 소재로부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황삭 가공을 이제 한국 델캠의 파워밀에서는 3D 모델에서 사용하는 3D 황삭 방법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황삭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D 황삭 방법은 파워밀에서 툴패스 창에서는 3D 에리아 클리어런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에리아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가공 패턴을 이용을 하여서 3D 황삭 가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에리어 클리어런스라는 가공 패턴은 일반적으로 황삭 가공에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꼭 황삭 가공만을 위한 가공 방법은 아니고 가공 조건이 정삭 조건이라면 이 툴패스는 정삭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D 소재를 제거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정한 Z 높이로 연속적으로 모델의 윤곽을 가공하는 방법을 2D 소재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황삭 가공과 비슷하고요. 2.5D 황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금요일 날 같이 따라하기를 통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황삭 가공 방법인 3D 황삭 방법을 소개를 이제 같이 시켜드리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가공은 주로 등고선 형식의 가공법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어제 설명드린 이제 스텝다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텝다운은 Z 방향으로의 공구 이동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절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가공은 일정한 스텝다운 값을 이용하여서 소재에 필요없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황삭의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황삭이라는 부분의 개념을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랑 같이 진행하는 가공은 황삭 가공을 이제 거치면서 차례대로 가공을 하게 되지만 만약 주물 등을 가공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리는 황삭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복잡한 제품을 가공한다면 한 번의 황삭으로는 충분히 살을 걷어내지 못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삭만 한 번 하시고 바로 정삭으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따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흔히 황잔삭이라고 불리는 가공법으로 황삭을 하신 후에 하나의 공구로 살을 걷어낸 후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공구로 황삭 공구가 걷어내지 못했던 부분만을 다시 걷어내는 황삭을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방금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복잡한 제품을 가공을 할 때 이제 황삭으로 한번 살을 먼저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정삭으로 들어가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번 더 작은 공구로 살을 걷어내는 황잔삭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황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설명드렸던 가공 여유 그리고 톨러런스 이제 가공 공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황삭 가공에 쓸 그 모델을 하나 불러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가공 여유와 그리고 톨러런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모델을 하나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에서 파일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불러오기를 눌러주셔야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불러오기와 모델 불러오기를
꼭 구별을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D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반드시 모델 블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 주셔야 원하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황삭 가공에서 쓰게 될 모델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피커 언더바 코어라는 DGK 모델링 파일을 파워밀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 버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 파일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먼저 황삭 가공의 이제 자세한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공 여유와 공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공 여유는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적으로 정삭으로 모델 형상에 맞게끔 가공을 하기 전에 일정한 양의 얼마만큼의 소재를 남겨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공 여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공 공차는 얼마만큼 이제 표면 조도가 매끄럽게 표현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공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공 공차는 이제 톨러런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공 공차의 수치값이 작을수록 보다 매끄럽게 가공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가공을 하는 시간이나 파워밀에서 계산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소재나 그리고 모델 그리고 가공 목적과 또 툴패스에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한 공차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의 정확성과 또 얼마나 많은 살들이 가공 후에 남아있는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치를 입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미리 입력해 주는 값들이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가공 여유와 톨러런스였습니다. 그래서 톨러런스는 가공 시 얼마나 정확히 가공을 할 것인가에 관한 수치였고요. 그래서 이 톨러런스라는 가공 공차는 황삭에서는 다소 큰 공차가 쓰일 수도 있지만 정삭 시에는 정확히 가공하기 위해서 작은 공차를 넣어야 보다 매끄럽게 모델을 가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공 여유를 0보다 크게 줄 때는 톨러런스, 가공 공차는 가공 여유보다는 작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황삭 가공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황삭이라는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황삭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설명을 드릴 따라하기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캠 컴페티션을 준비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3D 황삭 가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삭 툴패스를 만들기 전에 물론 툴패스에서도 곧바로 공구를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공구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 부분도 제가 어제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구를 만드시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영역 탐색기 부분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구 툴바를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어제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툴바를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탐색기 영역을 통해서 공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공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공구 만들기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하시고자 하는 공구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곧바로 생성할 수 있는 공구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황삭 가공에서 쓸 공구는 코너와 랜드밀 공구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생성할 수 있는 공구의 종류들 중에서 저는 팁 공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팁 반경 공구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팁 반경 공구라는 창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곧바로 그래픽으로 공구의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공구의 이제 지름이나 다양한 조건값들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성할 팁 반경 공구의 지름은 50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코너 R 값은 6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이름은 파워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구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시는 공구의 이름은 사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작업을 하실 때 공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공구의 이름만으로 이 공구가 어떠한 치수를 가지는 어떠한 종류의 공구인지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구의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볼 텐데요. 지름은 50이기 때문에 D50으로 입력을 하고 이제 코너 R은 6이기 때문에 이제 팁 부분이 6이다 라고 해서 T6으로 제가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구 번호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공구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해서 기계에서 지름 50, 코너 R이 6인 팁 공구는 1번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구 번호는 1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공구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안전 높이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보다 정확하고 또 간편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안전 높이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여기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3개의 이제 라인과 함께 공구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파워밀 창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이 의미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실제 가공하는 부분 이외에 원하는 이제 툴패스에서 어떠한 원하는 경로까지 공구가 이동하고자 할 때 실제 소재를 가공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허공에서 공구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할 때 Z 높이 값이 어느 정도 안전해야 가공하고자 하는 모델에 무리 없이 공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구가 이동을 할 때 그 급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Z 높이 값을 안전 높이라고 파워밀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 높이 값을 이제 안전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때 보다 안전한 툴패스 경로를 사용자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가공을 하실 때도 안전하게 가공이 되어지는 공구의 이동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이 아이콘이 안전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 높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급속 이속 높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 버튼만 눌러주시면 안전한 높이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져 있는 치수는 현재 활성화된 작업자표계를 기준으로 치수의 작업자표 값이 설정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제가 따로 작업자표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드 작업자표계가 이제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면 공구가 급속하게 이동을 할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안전 높이의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 높이까지 설정을 해 보았으면은
실제 가공을 하고자 하는 초기 소재를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초기 소재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밀에서는 초기 소재를 블록이라고 이제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이콘 중에서 블록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초기 소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형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박스 형상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의를 박스로 지정을 하고 계산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기 소재가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최종적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모델과 그리고 초기 소재, 그리고 그 초기 소재를 최종 모델까지 가공할 때 사용할 도구인 공구까지 모두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모피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출패스를 내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을 많이 걷어내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인 황삭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이콘에서 여기 툴패스 스트래티지라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사용자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제 공구가 이동하는 경로인 툴패스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툴패스 창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툴패스 스트래티지라는 제가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래티지 셀렉터라는 창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서 제가 황삭 가공 툴패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3D 모델에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3D 황삭 모델 탭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간단하게 스텝 오버나 스텝 다운, 그리고 가공 여유, 가공 공차, 또 이제 절삭 방향이나 바운더리, 리드링크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러한 황삭 툴패스나 정삭에서의 기본 몇 가지 툴패스를 어제 같이 사용을 하면서 한번 툴패스에 적용을 시켜 보았는데요. 이제 어제는 그러한 기능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다면 오늘은 어제 적용시켜 보았던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렸던 툴패스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황삭 모델 탭에서 두 번째 있는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파워밀에서 3D 모델에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툴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황삭 모델 탭에서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선택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황삭 가공에 해당하는 조건값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상단에 있는 툴패스 이름은 제가 공구 생성하면서 공구 이름을 지정을 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파워밀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툴패스가 어떠한 툴패스인지 또 어떠한 공구를 사용한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이제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용한 공구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이제 여기 황삭에서 사용할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지름 50 그리고 이제 공구 알 반경이 6인 공구 이름 그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툴패스의 종류는 황삭이기 때문에 제가 에리어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을 따서 A1이라고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툴패스 이름을 제가 사용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한번 설정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제 웬만한 어제 같이 설정을 해 보았던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밖에서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블록이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툴패스를 생성을 하시기 전에 사용자분들이 파워밀 창에서 이제 밖에서 먼저 공구나 아니면 블록이나 아니면 안전 높이 또는 리드링크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값들을 툴패스 창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먼저 설정을 하시고 툴패스로 들어오게 되시면 설정을 한 다음에 생성하게 되는 툴패스들에는 처음 밖에서 설정한 조건 값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이나 안전 높이 또는 여러 가지 조건 값들을 툴패스마다 일일이 지정해 주실 필요 없이 밖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조건 값들을 초기에 가장 맨 처음에 한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속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반복 작업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밖에서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 하셔도 툴패스에서 곧바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대신 툴패스에서 설정을 하게 되시면 가장 마지막에 설정한 값들이 그 다음 툴패스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제 밖에서 설정하는 부분과 툴패스 안에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원하는 조건 값들을 훨씬 수월하고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은 밖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만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성되어진 이제 공구가 활성화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밖에서 활성화되어진 공구는 자동적으로 툴패스에 들어와지게 됩니다. 탐색기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팁 공구인 지름 50 그리고 공구할 반지름이 6인 이 팁 공구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라는 의미는 내가 이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때는 지금 탐색기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 이름이 진하게 표시가 되고 또한 화살표 표시가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생성한 이제 공구든 바운더리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공구를 하나밖에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팁 공구가 활성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진 공구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생성하게 되는 툴패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색 툴패스에 해당 공구, 팁 공구가 들어와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한 부분으로 가시면 여기 블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바운더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운더리와 마찬가지로 또한 툴패스에서도 이 블록에서 제한이라는 기능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콘 모양을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공구라고 보시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블록 밖에까지 공구가 지나다닐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구가 블록 밖까지 지나다닌다라는 말은 툴패스도 블록 밖까지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단에 있는 부분은 공구가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을 블록 영역 내에서만 제한을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성되어지는 툴패스도 블록 안에서만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 안에서만
툴패스를 생성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제 툴패스가 블록 안에서만 표시가 되어지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을 가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사용자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주요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기능들이 모아져 있죠. 가공 방향과 공차, 가공 여유, 스텝 오버, 스텝 다운이라는 부분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공 방향은 이제 보통 하향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공차는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매끄럽게 가공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제 황삭에서는 정삭보다는 공차 값을 좀 크게 설정을 해주셔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는 0.1 그대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가공 여유는 최종 모델에서 얼마만큼의 소재를 남겨놓고 가공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가공 여유는 0.5로 입력을 해서 최종 모델에서 소재를 0.5mm만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5번은 이제 같은 Z 높이, XY 평면에서의 공구 이동값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통 피치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구 지름이 50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로 좀 크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다운은 Z방향으로의 이동값, 그래서 보통 절임량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Z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값은 제가 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버튼을 눌러볼 텐데 이 계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스타일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은 3D 모델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3D 황삭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는 이제 툴패스 방법인데요. 이 황삭 툴패스를 생성을 할 때 생성되어지는 툴패스 모양을 지금 화살표 표시 눌러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터 가공과 그리고 모델 옵셋, 그리고 모드 옵셋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있는 라스터 가공이라는 스타일 방법으로 제가 툴패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터 가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툴패스 스타일을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저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을 할 때 사용했었던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는 중삭이나 또는 정삭용으로 또 따로 나와 있는 툴패스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툴패스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삭에서의 라스터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중정삭에서 라스터 가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라스터 가공이라는 툴패스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방향을 주는 툴패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황삭 가공인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도 라스터 가공이라는 스타일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각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공구가 지나다니면서 생성되어지는 툴패스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터 가공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라스터 가공이라는 부분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라스터 가공의 고정된 방향, 각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라스터 중정삭 따로 나와 있던 그 라스터 가공 툴패스처럼 각도를 이용을 해서 라스터의 방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를 지금처럼 제가 0도로 입력을 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가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 버튼을 눌러서 한번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고요. 일단 제가 어제 마지막 오후 시간에 설명드렸던 실제 가공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구가 툴패스에 진입하고 또 진출하는 부분인 리드인, 리드아웃 그리고 툴패스와 툴패스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부분은 제가 이 황상 툴패스를 생성할 때 따로 확인해서 설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황상 툴패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절삭을 하는 초록색 황상 툴패스만 깔끔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이제 툴바 부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툴패스 툴바라는 부분에서 링크 보기와 리드 보기를 이렇게 꺼주시면은 깔끔하게 초록색 툴패스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툴패스 툴바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따로 파워밀 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뷰에서 툴바로 가시면 원하시는 툴바를 곧바로 파워밀 창에 이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패스라는 툴바를 꺼내서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툴바라는 부분에서 툴패스라는 부분에 체크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체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곧바로 툴패스 툴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공하는 이제 커팅 부분만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부분만 켜주시고 두 번째 링크 보기와 리드 보기는 꺼주시면 깔끔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지정했었던 부분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되어진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먼저 스텝 다운 값은 제가 10으로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임량은 일정한 값인 10만큼 적용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오버를 한번 확인을 할 텐데요. 지금 겹쳐 있어서 이제 깔끔하게 확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스텝 오버 값도 제가 설정한 20만큼 적용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되어진 툴패스는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중정삭에서의 라스터 가공과 비슷한 툴패스고요. 대신 얘는 황삭 가공에서의 라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중정삭에서의 라스터 가공은 모델 면상에 곧바로 한번 이제 투영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되어지지만 황삭에서의 라스터 가공은 라스터 가공 툴패스 모양은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Z 높이로 일정한 거리감만큼 이동을 하면서 등고선 방식 형태로 이제 나눠서 소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터 가공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했을 때 황삭 가공 툴패스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 툴패스 메뉴에서 스킴과 또 요거 어제 설명드렸던 링크 보기와 리드 보기를 잠깐 껐었는데요.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게 되면은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빨간색 점선 구간인 급속 이송 구간과 또 하늘색 구간인 천천히 내려오는 플런지, 그러니까 증분 구간, 그리고 또 공구가 이동하는 높이값, 또 공구가 이제 툴패스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그러한 리드인 리드아웃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픽 상에서 보여지는 모양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어제 설명드렸던 걸 토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설정되어진 값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구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이 주황색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안전 높이까지 이렇게 뜨게 되고 또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높이 값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리드링크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툴패스에서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설정이라는 부분도 활성화가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비활성화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설정 창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성하신 툴패스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드링크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리드인, 리드아웃과 이제 링크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 부분이 스킴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뜨게 되는 부분이 여기 자주색으로 보여지는 높이값만큼만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킴이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이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번 안전 높이까지 이제 불필요하게 너무 높은 높이까지 뜨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높이까지만 뜨게 돼서 이제 움직이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가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이러한 스킵이라는 옵션으로 하시면은 이제 직전에 절삭이 이루어졌던 곳에서부터 일정한 높이에서 급속 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높이까지만 공구가 뜰 수 있게끔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확인 눌러서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던 리드링크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생성한 이러한 툴패스를 하나 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생성한 이 툴패스 옆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생성한 툴패스의 정보값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이 툴패스를 생성했었던 이제 가공에 대한 정보나 또한 블록 그리고 공구 또한 이제 라스터 황삭 가공에 대한 여러 가공 조건값 등등 이제 가공을 할 때 제가 이제 창에서 설정했었던 그런 값들을 설정창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탐색기 영역창에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필요한 값을 굉장히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이제 창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툴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세부 메뉴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등록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정보 한번 눌러보시면 툴패스 속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생성되어진 툴패스에 여러 가지 리드링크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값 또는 가공할 때 걸리는 시간 또는 이제 절삭 이송 이러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하신 부분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지정을 하고 또 가공 피드에 따른 그러한 부분을 모두 인식을 해서 이 툴패스로 가공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사용자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정한 값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정으로 가보시면은 어제 설명드렸던 이 피드와 속도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구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툴패스에서 곧바로 RPM이나 또 절삭 피드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공구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공구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아니라 툴패스에서 이 툴패스에만 해당하는 속도값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핀들 회전수는 한 2500으로 지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절삭 피드는 300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계산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등록 정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등록 정보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전체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아까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공할 때 속도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속도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이제 가공 경로라든가 또 원하시는 높이값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원하시는 값을 간단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등록 정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피드와 속도라는 부분을 조절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피드와 속도 밑에 리드 피드 레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RPM과 절삭 피드의 속도뿐만 아니라 리드에 해당하는 이제 피드 그 속도 값도 사용자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삭 피드 또는 플런지 피드의 이제 몇 %로 이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원하시는 절대 속도 값으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조절을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드링크 부분도 사용자가 지정한 Z 헤이트만큼만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킴 높이까지만 뜨게 된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초기값까지 스킴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스킴 값만큼만 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정보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시간이나 해당 길이값 그리고 이제 공구가 들리는 부분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한번 조건값으로 황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툴패스를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폼을 하나 더 복사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값,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를 복사본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이 DNA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이 황삭 툴패스의 복사본을 하나 더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을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복사하고자 하는 툴패스 이름에 -1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하나가 더 복사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일 부분을 제가 한번 바꿔볼 텐데요. 이제 라스터가 아니라 모델 옵셋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옵셋으로 바꾸시면 이제 왼쪽에 나오는 또 미리 보기 그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델 옵셋이라는 방법은 이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모델링 파일,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스피커 언더바 코어에 모델 모양에 맞게끔 툴패스가 옵셋이 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옵셋이라는 방법은 가공하고자 하는 모델 모양에 따라서 옵셋이 되면서 공구가 이동하는 툴패스 모양이 생성이 되어질 거고요. 대신 블록, 지금 이제 초기 소재인 파워밀에서의 블록이 박스 모양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모델 옵셋으로 하시면 이제 초기 소재가 박스 모양이더라도 계속 모델의 모양만큼 이제 모델의 모양에 따라서 옵셋이 되면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박스 모양과는 상관없이 계속 모델의 모양에 따라서 옵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소재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러한 모양에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계속 모델의 모양에만 옵셋이 되어지면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소재 가운데 부분에서는 모델의 모양에 맞게끔 옵셋 모양이 그대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 옵셋되는 모양이 잘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소재의 사각형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옵셋되는 모델의 툴패스 모양이 잘려지더라도 계속 모델의 모양처럼 옵셋이 되면서 생성되어지는 툴패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모델 옵셋에 체크를 하고 제가 하나 계산을 눌러서 툴패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잠깐 도구에서 모든 폼 초기화를 눌러서 설정되어져 있던 값들을 잠깐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 누르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이렇게 생성되어진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모델 모양으로 옵셋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이제 모델을 잠깐 끄고 이제 쉐이딩을 잠깐 끄고 블록 안에 있는 툴패스 모양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는 모델 모양에 맞게끔 옵셋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지죠. 이제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사각형 모양의 초기 소재 모양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상관없이 계속 잘려지더라도 툴패스는 모델 모양에 맞게끔 옵셋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모양이 황삭 툴패스에서 모델 옵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 라스터 황삭도 그렇고 지금 모델 황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생성되어진 툴패스는 제가 제한 부분에서 블록 안쪽에만 생성을 하고 싶다라는 아이콘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블록 안쪽에서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하나를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구 모든 폼 초기화를 눌러서 일단 하나 복사시키기 전에 모든 폼을 초기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다시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복사본을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 남은 종류인 모드 옵셋이라는 방법으로 체크를 했고요. 곧바로 계산을 누르기 전에 이번에는 하나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생성이 되어진 옵셋이라는 옵션을 한번 눌러보시면 고급 옵셋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옵셋 설정에서 첫 번째 있는 이제 Maintain Cut Direction이라는 부분은 가공 방향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체크를 하게 되시면 사용자가 이 툴패스에 설정해 놓은 가공 방향을 가공하는 내내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이면 하향, 상향이면 상향을 가공하는 내내 그대로 방향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시면 이제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구가 실제 가공하는 부분 이외에 허공에서 이동하는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가공 방향을 유지하게 되면 보다 매끄럽게 가공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황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살을 걷어내는 부분의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가공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공구를 많이 들려서 가공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거를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표면 조도를 이제 황삭에서는 그렇게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공 여유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황삭에서는 이 Maintain Cut Direction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셔야 이제 가공 시간이나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을
이제 줄어들게 돼서 보다 효율적인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럴이라는 부분은 가공을 하게 될 때 공구가 툴패스와 툴패스 사이를 이동을 하게 되게 되어지는데요.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은 연결할 수 있는 툴패스 모양을 최대한 연결시켜서 공구가 허공에서 지나다니게 되는 이제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이럴이라는 옵션은 연결할 수 있는 툴패스는 최대한 연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커습 제거라는 부분은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커습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커습이라는 부분은 공구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제거가 되어지지 못하는 살이 생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볼공구가 가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정한 스텝 오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볼공구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가공이 되지 못하는 살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의 이 높이 값을 이제 커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가 볼공구로 예를 들었을 때 일정한 스텝 오버 값으로 똑같은 Z 높이 값인 XY 평면에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간격 사이에 제거되지 못하는 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살의 높이 값을 커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습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부분 먼저 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하고자 하는 전체 모델에서 작은 부분을 먼저 가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린 고급 옵셋 설정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가공 방향 유지 라는 부분은 체크 표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공 방향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두 옵셋이라는 이제 스타일 종류가 황상 툴패스에 적용이 되어지면서 또 메인테인 컷 디렉션 공구 방향 유지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지해서 방향을 유지하지 않고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툴패스를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모드 옵셋의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모드 옵셋은 모델 옵셋과 달리 이제 소재의 이제 가운데 부분의 초기에서는 모델 모양에 따라서 모델 옵셋처럼 똑같이 이제 옵셋이 되어지지만 이제 모델 옵셋과의 차이점은 이제 블록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모델 옵셋 같은 경우는 블록 사각형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툴패스가 잘려지더라도 모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옵셋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었는데요. 모드 옵셋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모델 모양에 맞게 옵셋이 되어지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초기 소재의 이제 모양을 인식을 해서 가장자리 부분은 소재의 모양에 맞게끔 툴패스 모양을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모드 옵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옵셋 툴패스를 이제 종류를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모델 모양에 맞게끔 툴패스를 생성을 하시면서도 또 가장자리로 갈수록은 소재의 모양에 맞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구가 이동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모델 모양을 표현하면서도 또 소재의 모양을 깔끔하게 가장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황상 툴패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인테인 컷 디렉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황상에서는 주로 풀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설정으로 가서 리드링크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정했었던 부분이랑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록 정보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전체 걸리는 시간이 앞에서 생성했었던 툴패스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공구 들림이라는 부분도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드 옵셋이라는 기능 때문에 이제 모드 옵셋이라는 툴패스 종류도 있고요. 또한 메인테인 컷 디렉션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지를 해서 공구 방향에 대한 유지를 하지 않아서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체 걸리는 가공 시간도 줄어들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